안녕하세요. Y쌤입니다. 오늘도 교실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작별을.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이 역사에 나오는 30개의 챕터 중에 하나의 제목이죠. 바로 생물 멸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챕터를 끝까지 읽어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제목과 달리 희망의 포커스를 두고 전개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생명은 이어져 왔죠. 38억여 년 전부터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종은 절멸했지만 생명은 불멸하고 있습니다. 멸종의 역사는 생존의 역사죠. 멸종의 역사는 생존의 역사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멸종 속에서도 계속 이어진 생명의 저력에 붙점을 짓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물론 멸종의 역사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지만 절멸의 무덤에서 살아남은 생명체들의 관점에서 멸종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지요. 겨우 100년 사는 우리는 멸종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생물종 중에서 가장 진보한, 뛰어난 종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원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과거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종은 현재 멸종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죠. 현재 멸종 위험에 처해 있는 생물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코뿔소도 호랑이도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반달곰도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었습니다. 복원사업으로 겨우 살려서 지리산 부근에 방출해 놨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죠. 시카고 대학의 데이비드 라우프는 모든 생물종은 멸종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멸종을 연구한 고생물학자라는 것에서 이 말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종수를 계산했던 실제 종수와 상관없이 99.99%가 사라졌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에게 멸종은 숙명일 수 있다는 의미를 갖죠. 개체들에게 죽음이 숙명이듯이요. 1년에 1만 종 내지 2만 종이 멸종한다고 하죠. 1년에 1만 종이라면 1만 년이면 1억 종이 멸종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25년 현재 지구상에 있는 생물 종수를 최대 1억 종이라고 가정해보죠. 1만 년 이내에 현재 생존하고 있는 생물들은 모두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더욱이 현재 멸종의 속도는 과거의 어떤 시기보다 빠르다고 하죠. 그러면 1만 년 내에 모두 소멸할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멸종의 역사를 되새겨보면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어떤 종은 소멸하겠지만 누군가는 살아남겠죠. SF 영화의 내용처럼 상처 입고 절뚝거리더라도 어떤 종은 생존할 것입니다. 지구 역사상 5번의 대멸종기가 있었습니다. 지지시대 전체에 걸쳐 생물 종수가 크게 줄어든 시기가 5번 있었죠. 고생대의 오르도비스기, 대봉기, 페름기, 중생대의 트라이아이스기와 백악기입니다. 각 시기의 멸종 원인에 대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아직 갑론을박 중입니다. 고생물학, 고지구과학, 고지구 물리학 등을 통해 데이터를 얻고 있지만 완벽한 결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제한된 정보로 추정에 불과한 멸종 원인만을 우리는 알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고생물체 화석이 없어서 멸종 원인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갖죠. 뼈가 화석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운명은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퇴적층에 화석으로 남을 가능성은 희박하죠. 또 퇴적층에 운 좋게 화석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발견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죠. 화석 기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에 대한 예로 공룡 화석을 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자연사 박물관 입구마다 관람객을 반겨주는 것은 공룡뼈입니다. 뉴욕, 파리, 프랑크푸르트, 부에노스아이레스, 한국의 서천조차 그렇죠. 전시된 공룡을 보면서 우리는 공룡 화석이 세계 도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많이 발견되었을 것이라고 착각하죠. 그런데 지구에 수백만 년을 살다 간 공룡조차 완벽한 증거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모든 뼈가 완벽하게 보존된 채로 발견된 공룡 화석은 없다고 합니다. 자연사 박물관의 전시물들은 발견된 부분을 근거로 추론하여 만든 전체 표본일 뿐입니다. 인위적 표본일 뿐이죠.
지금까지 연구된 생물 대멸종의 원인은 멸종 사건보다 많습니다. 지구온난화, 지구냉각, 해수면의 변화, 바다에서의 산소 고갈, 전염병, 해저에서 대량으로 방출된 메탄가스, 운석이나 해성 충돌, 하이퍼케인이라는 초대형 태풍, 거대한 화산 폭발에 의한 바닷물의 상승, 태양 플레어 등을 꼽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멸종 사건을 하나의 원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원인으로 지목한 태양 플레어도 흔적을 남기지 않죠. 과학의 언어인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태양은 플레어로 10억 개의 수소폭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형 플레어로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타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흔적 하나 남기지 않는 재앙이 발생하는 겁니다. 고지구 물리학을 통해 알게 된 추정이지만 여기서 생물 멸종의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원인으로 지목된 사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난 것인지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5회의 대멸종 사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에 일어났습니다. 지구는 긴 시간 동안 단세포 생물만 번성한 썬캄브리아 시대였죠. 5억 7천만 년 전쯤 새로운 형태의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지구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하죠. 오르도비스기가 끝날 무렵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 번성했던 생물들이 시련을 겪게 됩니다. 4억 4천만 년 즈음이죠. 200만 년에 걸쳐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너스, 속 수준에서 57%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멸종된 생물의 대부분이 따뜻한 환경에 서식했던 종류였기 때문에 멸종의 원인은 자연스레 지구 냉각에서 찾고 있습니다. 당시에 일어난 지구의 특징적 사건은 빙하기였죠. 당시까지 바다의 우점종이었던 삼엽충도 오르도비스기 대멸종으로 많이 사라져 주인 자리를 내줬다고 합니다. 다 간신히 살아남은 종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7천만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대멸종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략 3억 6,500만 년 전 따뜻한 환경에 생활했던 종류의 대부분이 멸종했다고 합니다. 고생대 대봉기 때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특별히 추웠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네요. 최근 대봉기 말의 퇴적층에서 운석 충돌의 증거를 찾았습니다. 운석 충돌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석이 충돌하면서 지구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 생물이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했다는 개연성으로 멸종의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봉기 말의 멸종은 400만 년에 걸쳐 일어났다고 하니 불충분한 설명입니다. 만일 운석 충돌이 있었다면 반복적으로 충돌했어야 했을 겁니다. 원인이 모든 이때까지 일어난 2회의 멸종 사건을 통해 생물종의 80에서 85%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1억 년의 시간이 지나갔죠. 살아남은 종들이 가지치기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멸종 사건이 일어납니다. 화석 기록 중 96%가 멸종했다고 하네요. 살아남은 것이 의문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사라집니다. 대략 2억 5천만 년 전입니다. 고생대가 끝날 무렵인 페름기 말이죠. 멸종 사건은 800만 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죠. 어떤 이론도 이 대멸종 사건을 명쾌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시베리아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규모 현무암 분출을 원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무암이 분출할 때 방출되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유황 성분으로 인해 멸종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판게아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고생대가 끝날 무렵에는 대륙이 모여 있었다고 하죠. 대륙북 면적이 적었겠죠. 얕은 바다 생물 사이에 경쟁이 심해져서 멸종까지 갔다는 설명입니다. 운석 충돌의 증거도 발견됩니다. 가설은 다양하나 확실한 것은 페른기의 대멸종으로 생물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삼엽충도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공룡과 같은 파충류와 거시식물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5천만 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5천만 년은 5천년의 만배에 해당되는 시간이죠. 한민족의 역사를 5천년이라고 할 때 그 시간의 만배인 것이죠. 겨우 5천만 년이지만 인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입니다. 네 번째의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속 수준에서 48%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약 1,700만 년에 걸쳐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하니 수많은 멸종 사건의 통칭으로 보아야 할 겁니다. 대략 2억 년 전 트라이아이스기 후반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 멸종의 원인은 빙하기, 운석 충돌, 화산 활동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KT 경계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보통 중생대 백악기와 신생대 제3기 사이의 경계를 KT 경계라고 부릅니다. 이때 암모나이트와 중생대의 특징적인 조개들이 사라졌으며 공룡이 멸종했습니다. 대부분의 해양 플랑크톤들도 이 경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대멸종인 백악기 멸종입니다. KT 대멸종은 운석 충돌설 때문에 더 알려져 있습니다. 운석 충돌설은 버클리대의 알바레즈 부자가 이리디움을 분석한 후 발표했죠. 운석 충돌에 의해 생태계가 파괴돼 많은 생물들이 멸종했다는 주장입니다. 이탈리아 구비오 지역의 세이층 퇴적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화학 분석을 하다가 그 지층에 들어있는 이리디움 원소의 양이 다른 곳보다 30배 내지 40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리디움은 운석에 많습니다. 물론 이 발표 후 논쟁의 여지가 있었죠. 그러나 1990년 멕시카 유카반도 일대에서의 운석 충돌을 확인하면서 점점 정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5개의 대멸종 사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원인 규모가 상관없이 지구상에서 출현했던 대다수의 생물종이 멸종했다는 것입니다. 생물의 남획, 수표 훼손, 지나친 화석 연료 사용 등으로 인해 멸종이 가속화되고 있다죠? 과연 6번째 대멸종 후에는 지구에 어떤 생물이 살아남을까요? 사피엔스 종은 영원할까요? 호모 사피엔스 종이 등장한 것이 20만 년쯤 되었나요? 생명 출현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덧없는 시간이죠. 그동안 인류가 살아온 20만 년은 고등생물의 입장에서 봐도 긴 시간은 아닙니다. 고등생물종의 평균 수명이 400만 년 정도라고 하니 호모 사피엔스 종이 작별하기에는 아직 긴 시간이 남아있겠군요. 아직 영원이라고 해도 될 만큼 긴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겨우 100년 사는 인간들이 멸종을 걱정하며 현재를 낭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절망적인 인식과 불안감이 필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멸종과 절멸은 모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의 위기 뒤에도 역동적인 생물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생명은 이어져 왔습니다. 38억여 년 전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죠. 종은 절멸하지만 생명은 불멸하고 있습니다. 멸종의 역사는 생존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죠. 멸종 속에서도 계속 이어진 생명의 저력에 붙점을 짓고 오늘을 살아보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도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